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가회계 문풀 과정입니다. 기본서 다음 과정, 문풀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 원가회계 기본서 과정을 첫날 개강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가회계 공부 방법은 무조건 문제 중심입니다. 단서가 1차 원가회계입니다. 1차 원가회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원가회계 기본서 과정을 할지라도 기본 이론 내용은 아주 쬐끔 설명드리고 다 기본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풀 과정도 그냥 무조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교재는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기본서 과정에서 기본 문제 살펴봤으니까 지금은 연습 문제가 원가회계 문풀 과정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지배하고 있는 3대 사고 또 첫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가 원가 흐름, 그 다음에 원가 배분, 그리고 세 번째 수량에다가 단가 곱하기 하면은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가회계 지배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자,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예, 문풀 과정도 시간이 뭐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개강하죠. 다음 주에 종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1장 원가의 기본 개념과 원가 흐름에서 이거 강조하였습니다. 원가 흐름 가장 기본이 원재료 T폼이 되겠고 교재 다 나와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제공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품. 그래서 회계원리 2장 보면은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그 다음 모든 것들 기초에서 시작을 하여서 기말에서 끝난다고 그랬죠. 기초는 증가 쪽, 기말 금액은 감소 쪽.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 증가하느냐.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을 하면은 증가하고, 그리고 이 매입 원재료 요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하면은 또는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감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투입된 게 제공품 차변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였죠. 또한 원재료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만 직접 재료비고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어지는 건데 어떠한 단서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다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재료비.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이제 투입되는 거죠. 이때 요거 인프 원가, 요걸 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 아웃풋 원가, 요 금액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또는 완성품 원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두 개 묶어가지고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두 개 묶어서 가공비,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이 금액이 제품으로 넘어가고요. 기초에다가 완성된 거 더하고 기말 제품 팔리지 않은 걸 빼면 나머지는 판매가 됐다. 매출 원가로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에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번 중간 수준 정도 문제 살펴봤는데 지금 문풀 과정 연습 문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 변형된 문제, 응용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 문제 되셨을 거예요. 그거 됐다 치고 바로 이제 연습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교재 내용을 쭉 넘기셔가지고요. 연습 문제가 어디 있냐? 나와라 뚝딱. 33쪽에 있네요. 그리고 연습하시면은 뭐 글씨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숫자, 그리고 이제 되면은 오늘 또 계산기 조작할 겁니다. 기본 문제 할 때도 계산기 조작을 다 하셨어요. 특히
요거 직접 재료비 요거는 무조건 계산기 조작을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 공인의 계산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 대한이의 20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초 기말 금액이 주어졌고 원재료 매입 금액 주어졌고 가공비가 주어졌네요.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에 더한 금액입니다. 이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금액에 의해서 매출원가 요걸 금액을 구한 다음에 빼면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속전속결법 딱 1초 만에 문제 푸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조작 들어갑니다. 기초 원재료에다가 매입액도 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천천히 할게요. 근데 시험장에서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조작 천천히 하는 거 여유로운 시간 주어지지 않아요. 뭐 축구도 아니고 이게. 자, 기초 23,000원에다가 원재료 매입액 55,000원 더하고 기말 원재료 12,000원 빼면 예. 원재료 사용 금액이 66,000원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이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직접 재료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주어졌죠. 기초 제공품 일단 1번 처음이니까 한번 그냥 쓰죠.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복습할 땐 쓰지 마세요. 이걸 연상을 하면서 계산기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80분 80문제 이거 시간 많지 않아요. 예.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썼다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 기초 제공품 적었고 또 표 밑에 가공원가가 64,000원이 주어졌죠. 이 금액이 그냥 아싸리 64,000원이 주어진 겁니다.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주어졌죠. 45,000원. 자, 이렇게 쓰니까 진짜 쓸 거 없다. 금액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왜 써요? 계산기 조작하지. 쓴 다음에 계산기 조작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쓰지 않고요. 데이터 보면서 하도록 하죠. 직접 재료비 66,000원 구했습니다. 기초 제공품 3만원 더하고 가공원가 64,000원 더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제공품 45,000원 빼면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5,000원이죠. 제가 회계 올릴 때부터 제일 잔소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왜 써요? 계산기 조작을 해주세요. 정 쓰고 싶으면 복습할 때 쓰세요. 하여튼 1차 시험장을 생각하세요. 1차 시험장 쓰면은 시험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000원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115,000원이 요쪽 115,000원으로 넘어가죠. 이거 금액 다 주어졌잖아. 왜 써? 계산기 조작해서 매출원가 요거 하나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115,000원에다가 기초 제품 13,000원 더하고 기말 제품 28,000원 빼면 매출 원가는 1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정답은 15,000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예, 15,000원 2번이 정답인데 여기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기초하고 기말 제품 주어졌어요. 기초 제품이 13,000원, 기말 제품이 28,000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지금 뭐가 출제가 되어진 겁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빼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걸 뺀 거나 이거에서 이걸 뺀 거나 똑같죠? 차변되면 항상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이걸 빼래. 그럼 이거에서 이거 차익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놈이 자료에 그냥 뻔히 주어졌죠? 뻔히 주어졌잖아. 기말 제품 얼마? 28,000원. 기초 제품 얼마? 13,000원. 차익 얼마? 15,000원. 정답 콜. 2번 정답 끝. 예, 이게 CP 문제예요. 예. 자, 하여튼 속전속결법에 의한다면 1초 만에 정답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FM 쪽으로 한 건, 예, 기본 문제 복습할 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죠. 문제가 이제 변형, 이제 계속 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2001년 관세 제조 관련 원가가 다음 같을 경우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40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변형 문제는 이제 숫자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글씨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40이 주어졌고, 그 다음 기초원가 120이 주어졌어요. 기초원가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이 두 개 더한 게 120이 주어졌고, 가공원가 110이 주어졌죠. 가공원가라는 것은 직접 농업비에다가 제조간접비 두 개 더한 금에 110이 주어졌고, 기초제공품 10만 원 주어졌고요. 그 다음 기말 제공품 20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뭘 구한다? 직접 농업이 요 금액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뭐 기초원가 주어진 걸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가공비 요걸 주어진 걸 이용을 하든 뭐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지금 교재 해답은 기본 원가 요거 주어진 걸 120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이 가공원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110이 주어졌죠. 요게 11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금액에서 기초제공품 빼고 가공비를 빼면 직접 재료비를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죠. 직접 재료비 160에서 그 다음에 10만 원 빼고 주어진 가공원가 110을 빼면, 예,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이 되겠고요. 끝.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농비비 더한 기초 원가가 120이 주어졌죠. 즉 두 개 더한 금액이 120이니 120에서 40을 빼면 직접 농비는 8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이에요. 4번 정답. 자, 그 다음 3번도 변형된 문제입니다. 예, 세무는 실제 원가 사용을 하고 있고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직접 재료 매입 금액은 21,000원이고 매출원가는 9만 원이래요. 매출원가 이놈이 먼저 주어졌네. 그럼 이제 깎고도 이제 또 훑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가공원가의 40%가 직접 농업이래요.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이 더한 거죠. 가공원가의 40%가 직접 농업이니까 가공원가의 60%는 누구이다? 제조간접비가 그냥 생각이 나죠. 또한 기초원가는 얼마입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시간 다 잡아먹어요. 바로 액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할 게 그렇게 많어. 근데 생각만 하다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머릿속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갑니다. 바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조건 직접 재료비는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기초 원재료 3,000원에다가 플러스 직접 재료 매입 금액 21,000원 더하고 그 다음 기말 직접 재료 4,000원 빼면, 예, 직접 재료비는 2만 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이 5만 원 주어졌고 기말 제공품이 4만 5천 원이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 거꾸로 매출원가가 주어졌죠. 그래서 기말 제품도 하고 기초 제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9만 원에다가 대변 기말 제품 6만 원 더하고 차변 기초 제품 7만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만 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제 보인다. 이게 직접 재료비니까 두 개 금액에서 요거 두 개 금액을 빼면 가공비, 가공 원가가 일단 계산이 되겠죠. 이거.
그래서 55,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 중 가공비의 40%가 직접 농업이래요. 그러면 직접 농업비는 22,000원이죠. 기초원가가 출제가 됐네. 42,000원이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하나 뭐예요?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55,000원에 60%이니 여기선 출제는 안 됐지만은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조간접비는 33,000원이 제조간접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간접비가 출제가 됐다면 55,000원에 60% 하면은 또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 추하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액션 추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시간만 다 낭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 땐가 어디에는 생각, 노, 액션, 오케이 그렇게도 적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뭐냐. 네, 4번 문제 이거 한번 직접 풀어봐 주세요. 4번, 5번, 6번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관세가 2001년 중 매입한 직접처리 5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50%래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는 50원이라는 거죠. 예. 매출원가는 120만 원이래요.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초원가. 야, 이거 기초원가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네. 자,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더한 금액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조건 원재료 이거 다 주어졌으니까 직접재료비는 계산기 조작에 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 5만 원에다가 원재료 매입에 첫 번째 줄 50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6만 원 빼면 직접재료비는 49만 원입니다. 계산기 조작이 쫓아오기 힘드시면은요, 일단 흘러가는 방향 어떤 건지 설명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계산기 조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쓰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계산기 조작에 필요한 건 바로 계산기 조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이 8만 원이고 아까 문제하고 유사하다는 느낌 받고 있네요. 그냥 기말 제공품이 5만 원입니다. 자, 단기 제품 최종가 구할 수 있죠. 매출원가 주어졌잖아. 기말 제품도 하고 기초 제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조작. 매출원가 120에다가 기말 제품 3만 5천 원 더하고 빼기 기초 제품 5만 5천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야, 진짜 아까 문제하고 똑같네. 그럼 제 가공원가가 나오죠. 118만 원에다가 5만 원 더하고 8만 원 빼고 49만 원 빼면 가공 원가는 66만 원입니다. 이때 직접 농업이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 힌트는 직접 농업비의 몇 퍼센트? 50%가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죠. 직접 농업비가 X라고 한다면 제조 간접비는 0.5X입니다. 그러면 가공비는 1.5X가 되겠죠. 두 개 더한 거 1.5죠. 그래서 66만 원 나누기 1.5를 하게 되어진다면 직접 노무비는 44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초 원가는 93만 원이 정답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 다음 6번도 똑같으니까 6번 한번 직접 풀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7번과 8번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이 세무사 문제이고 8번이 세무사 2019년도 문제네요. 2019년 문제 최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됐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어지느냐. 자, 기초 기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주어졌죠. 원재료 제조 공정 투입 금액이 모두 직접 재료비이다. 단기 중에 매입한 금액이 83,000원이다. 그럼 벌써 직접 재료비가 나오겠죠. 그 다음 기초 원가는 306,000원이래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306,000원이고 전환 원가, 가공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비래요. 가공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비이니
가공원가의 50%는 또 직접 노무비가 되어지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 금액이나 제조 간접비 금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원가의 반반이잖아요. 세무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단기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직접 처리비 무조건 계산기 조작을 합니다. 기초 원재료 27,000원에다가 원재료 매입액 83,000원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9,000원 빼면 101,000원이 나오네요. 직접 재료비 101,000원. 기초 제공품 30,000원. 기말 제공품 15,000원. 예. 자, 그 다음 기초 원가가 306,000원이래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더한 금액이 306,000원. 그럼 남은 하나는 누구?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응? 아, 왜 이래? 이게 직접 재료비니까 요거 하나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그래서 306,000원 기초 원가에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한 306,000원에서 직접 재료를 빼면 직접 노무비가 나옵니다. 101,000원 빼면 205,000원이 직접 노무비이고 제조간접비도 205,000원이죠. 가공원가의 50%가 제조간접비이니 가공원가의 나머지 반도 직접 노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죠? 차변 금액에서 30,000원에다가 101,000원 더하고 205,000원, 205,000원 더하고 빼기 15,000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26,000원이고 일단 정답 후보는 526,000원 4번과 5번이고요. 매출원가 계산기 조작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했으니까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26,000원에다가 기초 제품 35,000원 더하고 28,000원 기말 제품 빼면 533,300원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공인의 계산 문제 1번 이게 출제그래였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은 얼마냐? 그럼 이거 그렇게 FM대로 구한다면 할 거 없다고 그랬죠. 거기 기초 기말 제품 차이가 얼마예요? 7,000원 차이가 나죠. 그냥 7,000원 그게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똑같잖아요. 차변 대변 금액은 똑같은 거니까. 예. 자, 그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대안이는 매출 원가의 20% 해당하는 이익을 매출 원가에 가산하여 판매 고객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100원이면은 매출액은 120%가 되겠죠. 거꾸로 매출액이 120원입니다. 그럼 나누기 1.2 나누게 준다면 매출 원가 100원이 나오는 거죠. 단기에 완성된 모든 제품을 18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매출액 18만 원이니 나누기 1.2 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의 60%, 직접 노무비가 100원이면은 제조간접비는 60원이다. 단기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기말 제공품 평가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자, 중요한 단서.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는 없대요. 자,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는 없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암시를 하게 되어지냐면 기초 및 기말 제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출 원가가 곧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예. 이게 빵빵이니까 매출 원가가 곧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 기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곧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곧 매출 원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출 원가가 먼저 나오겠죠. 매출액 두 번째 줄 18만 원이고요. 나누기 1.2 나누게 준다면 매출 원가 여기서 이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출적이 됐냐? 기말 제품 평가에 기말 제품 여기 이제 출적이 되었죠. 그럼 이제 차변 쪽 다 싸그리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 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더한 금액이 12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럼 차변 하나 남은 것은 제조 간접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두 번째 줄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의 6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X라고 한다면 제조 간접비는 0.6X입니다. 그럼 가공비는 1.6X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가공비가 마지막 데이터에 16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 금액을 구할 수 있죠.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만 원의 60%이니 제조 간접비는 6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4만 원이고 2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기말 제공품은 5만 원이 되겠네요. 하여튼 데이터가 약간씩 변형이 됨에 따라서 접근 방식도 약간만 차이가 날 거지, 기본적인 뼈대 골격은 여기 안에서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예, 요거 계산기 조작 바로 할게요. 아까는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재무에서 공부했죠. 매출 총이익률 20%래요. 하면 원가율은 80%가 되겠죠. 매출액에다가 원가율 곱하기 준다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 가가지고 원재료 매입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입니다. 나머지 한번 또 읽어보죠. 3월 발생된 제품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경우 당월 재료 매입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재료 매입 금액이니까 요 놈이 출자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데이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매출 원가부터 스타트합니다. 매출액 30만 2,500원에다가 원가율 0.8 곱하기 준다면 매출 원가는 24만 2,000원이고 기말 제품 더하고 기초 제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말 제품 12만 원 더하고 기초 제품 9만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7만 2,0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기말 제공품 더하고, 자, 이 기초 제공품 빼고 직접 노무비 빼고 제조 간접비 빼면 직접 재료비가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 한번 구하도록 하죠. 일단 기말 제공품 더하고 4만 원 더하고 기초 제공품 10만 원 빼고요.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뺍니다. 직접 노무비 7만 원 빼고 제조 간접비 5만 2천 원 빼면 직접 재료비는 9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똑같고 기말 원재료 더하고 기초 원재료 빼면 정답 원재료 매입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4만 원 더하고 기초 원재료 2만 원 빼면 정답은 11만 원입니다.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계산기 조작 연습은 또 복습을 하시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썼다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젠 점점 남은 기간 동안 4월 8일 그 이전 사이엔 시간을 단축하는 그 연습을 또 해주셔야 돼요. 시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얘는 6월 말 기말 원재료 재고 금액이 출자가 됐네요. 2001년 6월 매출액은 4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률 25%이니 원가율은 75%를 매출액에다가 곱하게 해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원가 자료가 다음 같을 경우 6월 말 직접 재료 재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럼 이것도 계산기 조작 바로 들어가죠.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합니다. 매출액 40만 원에다가 0.75 하면은 30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도 하고 기초 제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10도 하고 기초 제품 9만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1만 원이고요. 기말 제공품 더하고 기초 제품 빼고 여기는 가공 원가라고 주어졌어요. 가공 원가를 빼면 직접 재료비가 나옵니다. 기말 제공품 더하고 기초 제공품 5만 원 빼고 그 다음 전환 원가, 가공 원가 요걸 빼면 13만 원 빼면 직접 재료비는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17만 원 구했죠. 그럼 이 금액을 기초 원재료 매입 금액 더한 금액에서 빼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초가 2만 원이고요. 매입 금액이 18만 원이죠. 20만 원에서 빼면 3만 원이 되겠네요. 3만 원이 정답. 하면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이제 구한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 더하고 매입 금액을 빼면 기초 원재료는 얼마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죠. 거기 6월 초 2만 원 쪽에다가 물음표 해놓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6월 말 금액 집어넣고.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영업이익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제목에 또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오고 요거 오늘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원리 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때는 이게 말문제로서도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은 IS 본문에 표시가 되어주는 거지 주석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거지 IS 본문에 조정 영업이익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때 말문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서 때 또 객관식 문풀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 항목이 출제가 됐네요. 직접 재료 매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얘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간평은 매출 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곱하기 1.2배 한 게 매출액이죠.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1.2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 자, 단기 생산 판매 재료가 다른 것 같다면 직접 재료 매입 금액과 영업이익 금액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눈에 먼저 띈다. 매출액이 주어졌죠? 18만 원 주어졌어요. 그럼 요거 나누기 1.2 나누게 준다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18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매출 원가가 15만 원입니다. 야, 암산 된다. 매출 총익 3만 원이죠? 판관비 마지막에 주어졌죠? 만 원이라고요. 그럼 영업이익은 2만 원이다. 그래서 일단 정답 후보 2만 원. 3번과 4번입니다. 자, 이제 원재료 매입 금액은 앞에 문제처럼 돼버렸네요. 매출 원가 구했으니까 15만 원. 기말 제품도 하고 기초 제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매출 원가 15만 원이고요. 기말 제품 2만 3천 원 더하고 기초 제품 18,000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만 5천 원입니다. 기말 제공품 더합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빼고 가공비를 빼면 직접 재료비가 나오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더하고 15,000원, 기초 제공품 2만 원 빼고 또 가공비가 주어졌죠. 98,000원 빼면 직접 재료비는 52,000원이 나오고 이 52,000원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 더하고 기초 원재료 재고를 빼면 원재료 매입 금액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52,000원에다가 기말 원재료 13,000원 더하고 기초 17,000원 빼면 48,000원이 원재료 매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끝.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간평 문제죠. 13번. 그 말도 많던 탈도 많던 2020년도 문제입니다. 야, 이게 2001년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되고요. 간만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어요. 2020년도에. 이게 뭐냐면 거기 요거 이 교재가 작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는 재무회계 기본수가 15판이 아니고 14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솔루션 거기 이제 성금, 미지급, 노무원가, T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예, 현금 지급한 직접 노무비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비가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그리고 화살표 수필 같은 제목에 14판 683쪽 참조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4판 갖고 계시면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도에는 15판이 없었어요. 15판은 올해 출간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15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15판 갖고 계신 분들은 몇 쪽에 요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706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본서 보셔야 돼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꼭 보셔야지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가 앞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같이 서로 연결고리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그 뭐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럼 매출원가 곱하기 1.2비 게 매출액이고 매출액 나누기 1.2 게 뭐 매출원가. 이거는 재무회계 때도 했었어요. 또 매출 총액률 20%로 간다면 매출액 곱하기 원가를 80% 곱하기 주면은 매출원가. 매출원가 나누기 0.8 하면은 매출액. 또 재무회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할 때도 이 내용은 원가회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도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앞뒤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 주셔야지만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뭐 성급자, 미지급자까지 이제 결력이 된 건데 지금까지 직접 노무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접 노무원가 얼마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금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올라가는 금액은 다 모든 게 발생주의 금액입니다. 발생주의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돈 준 금액, 현금주의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계 처리는 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고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 현금주의 서로 넘나드는 거 재무회계가 돼야지만이 요 문제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출제 문제니까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2001년 기초 기말 재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표는 똑같네요. 또 바로 밑에 2001년 중 직접 재료 35,000원 매입하고 직접 노무원가 45,000원을 지급했대요. 지급에다가 동글뱅이. 지급했으니까 얘는 현금주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돈 준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발생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재료간접비 4만 원이 얘는 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간접비는 여기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발생주의 금액이니까. 그리고 2001년 단기 제품 재료원가는 얼마인가? 기초 직접 노무원가 성급 금액은 15,000원이고 2001년 말 기말 직접 노무원가 미지급 금액은 2만 원이다. 자, 일단 요거 생소하니까 얘는 일단 한번 쓰도록 하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요 금액입니다. 예, 기초 제공품이 4만 원 주어졌고, 자, 직접 재료비는 그냥 계산기 조작이에요. 그래서 기초 원재료 만 원에다가 원재료 매입 금액 35,000원 더하고 기말 원재료 15,000원 빼면 3만 원이 직접 재료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비 지급하였고 현금주의 금액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제조간접비는 발생된 금액 4만 원이죠. 기말 제공품 뭐 5만 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비 발생된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해서 아까 그 15판 703쪽 15판 706쪽 거기는 임차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급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문제 풀었고 재무회계 문풀 과정에서도 문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급 이자, 미지급 이자인데 하나 튕겨져 나온 게 사채 할인만 행차하면 상가액이 튕겨져 나왔죠. 그래서 상가액은 현금과 무관한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예. 그 좀 잔소리 좀 할게요. 요거 한 다음에. 자, 성급자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모든 것들 기초에서 시작을 하여고 기말에서 끝나죠. 기초는 증가 쪽에 표시가 되겠고요. 기말 금액은 감소 쪽에 표시가 됩니다. 회계원리 2장 내용이에요. 55쪽 내용. 그다음에 미지급은 부채가 되겠죠.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그래서 기초에는 증가 쪽에 표시가 되겠고 기말 미지급은 감소 쪽에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현금주의, 발생주의 위치 이거 어떻게 유도했냐면 분계유예사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도했냐면 매출 채권을 그래서 회계 원리 때부터 강조한 거예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차변의 상품을 외성을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증가하죠.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고 현금주의, 돈을 받으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얘는 수익과 관련된 거다. 근데 얘는 비용이죠. 노무비, 비용이죠. 그래서 위치가 반대이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대변 쪽이고 현금주의는 차변 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분계유에 의해서 생각하려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석을 해서 계속 오해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또 회계 원리 또 장황하게 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 그렇게 유도했어요. 아무튼 760쪽 보세요. 재미있게. 그럼 됩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세요? 나 이게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면 이제 언젠가 이 수업 이제 들으실 것인데 이게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계속 회계 원리 때부터 잔소리를 했는데도 역시 이제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서 진행을 할 때 또 문풀 진행을 할 때 말하면 면하면 된다. 이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나 시간이 없다 해서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 나올 거라고 그랬죠. 이미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제 보니까 그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게요. 저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함을 느낍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예. 진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면 제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강의하지. 응? 뭐 재무회계 기본서 16회 과정을 왜 합니까? 10회 과정만 하고 저기 하지. 근데 확률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요거까지만 하면 합격.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끄는 방향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떨어지는 판인데.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진리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고 떨어질 확률은 적어집니다. 확률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무조건 100% 합격. 이거 장담 못합니다. 이건요. 예. 원체 또 회계의 특성상 숫자 감각이 없는 분들,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열심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 안 했다면 무조건 불합격. 이거 장담 못해요. 가끔 가다 보면 나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열심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 합격할 확률은 적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100%는 없어요. 예. 하여튼 전 그런 걸 근데 또 희한하게 여태껏 그런 질문은 저한테는 안 했거든요.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 수험생끼리 이렇게 공부했는데 합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하면 뭐 합격할 수 있다, 안 된다, 좀 가능성이 적어진다. 수험생한테 질문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고 요것만 공부해도 합격하냐고. 전 몰라요. 예, 솔직히 답변 드리면. 그것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지는. 진짜 까놓고 계급장 띄고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모릅니다. 예, 단지 합격할 확률은 떨어지고 떨어질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뿐이 알아요. 아, 요것만 공부했어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어떻게 제가 장담을 합니까? 예, 그게 강사예요. 강사는 그건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요. 아무런 확률적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희망만 그냥 불어넣어 주는 거.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 참나. 근데 이게 벌써 2023년이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예? 질문이 나온다는 거 참 어제 하고 한창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제가 이제 많이 시간이 들렸어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저 이게 심적인 요동이 많이 쳐요. 예, 예. 아, 참나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셔? 그렇게 저게 불안하시면은 일단 2차 공부는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불안하면 1차 합격이 먼저잖아요. 근데 2차까지 합격하면서 또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면서 축구 볼 건 다 축구 보면서 그러면 저 시간이 어때? 이게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수험생 시절이었을 때 공부했던 스타일하고 달려서 그런지 해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이제 돌려가지고 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거 하나 죄송합니다.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연차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 한번 되돌아보세요. 시험제도 아무리 비난해도 걔네들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꿔야 돼요. 아무튼 자, 이게 문제 풀다가 말고 괜히 애매한 애꿎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경제학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 역대급으로 출제됐다 해도 과학비율 제일 높은 것은 경제학이 아니고 회계학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회계학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할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냥 나 시간도 없는데. 참. 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초 선거 금액이 15,000원이죠. 또 기말 선거 금액이 안 줘졌다는 이건 빵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01년 말 미지급은 2만 원이죠. 기말 미지급 2만 원이고요. 기초 미지급자 금액이 안 줘졌죠. 이건 빵원입니다. 또 아까 직접 농업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45,000원. 현금 주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주의 금액 요거 다 더해 준다면 6만 원에서 요거 8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제공품 차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7만 원, 15만 원, 19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14만 원이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가 하나가 남았구나. 나 이거 13번이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 14번도 질문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마 1장 중에서는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당해년도에 설립된 관세는 당기에 제품 1000개를 생산하여 800개를 판매하였답니다. 이 과정에서 판관비인 화재보험료를 판관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조 간접비로 잘못 처리를 하였습니다. 화재보험료를 판매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동회계 처리가 즉 판관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되었을 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거예요.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 될 걸 판관비로 처리하지 않고요. 이걸 잘못해서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흘러서 매출 원가 비용 이걸로 잘못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티품했잖아요. 제조 간접비, 제공품 차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게 나중에 매출 원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 요거에 이제 흡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아무 숫자는 집어넣도록 하죠. 화재 보험료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000원으로 처리를 하는 게 정확한 금액이고 정확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처리하지 않고 제조 간접비, 즉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 1,000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진다면 이 1,000원이 흘러가 가지고 이게 1,000원 이게 다 매출 원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몇 개 생산을 하였습니까? 1,000개 생산을 하였을 때 1,000원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잘못 처리가 되는 판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화재 보험료를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되어진 거죠. 1,000개 생산 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요. 1,000개가 판매가 된 겁니까? 800개가 판매가 된 겁니까? 800개가 판매가 되어서 매출 원가 비용에 포함이 된 화재 보험료는 800원이고요. 미판매된 200개는 기말 제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 보험료 1,000원 중에서 매출 원가 비용 처리되는 것은 800원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 속에 포함이 된 화재 보험료는 2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화재 보험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판관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1,000원이 여기 판관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거죠. 어디다가 반영을 하셨습니까? 제조 간접비 1,000원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1,000개 생산 시. 근데 이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된 게 모두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0개 중에서 몇 개가 판매가 되었어요? 800개가 판매가 되었으니까 200개는 판매가 되지 않고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서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된 잘못 처리가 된 화재 보험료도 매출 원가 비용은 800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속에 200원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 비용 800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판관 비용 화재 보험료 1,000원 처리를 해야 될 걸 요거 1,000원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과소 계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원래는 제조 간접비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게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과대 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뭐 변함이 없고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상이 되어지는 거고 일단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상이 되어졌다. 감소가 된 거죠. 이거 과대 과소가 아니고 감소 증가 쪽 이렇게 했으니까 매출 원가 비용은 이제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감소 판관비 화재 보험료로 처리가 될 판관비 1,000원만큼 안 잡았으니까 감소가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해서 안 될 요 금액을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얘는 증가가 된 거고 비용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되어진 겁니다. 왜? 요것만큼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매출 원가 비용이 증가가 된 거죠. 원래는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게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증가가 된 거고 비용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 될 게 판관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 800원 매출 총이익의 감소 판관비가 1,000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익은 1,000원만큼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퉁치면은 영업이익은 200원만큼 증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항이 맞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되고 영업이익은 증가가 된다. 그래서 핵심은 화재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될 걸 요걸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된 게 모두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00개 생산을 하였는데 판매가 된 것은 800개만
판매가 되었죠. 200개는 기말 제품에 남은 거죠. 기말 제품은 수익 비용이 아니잖아. 수익 비용은 요 매출원가 비용 처리되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 속에 포함이 된 화재보험료는 1,000원이 아니고 800원입니다. 200원은 자산으로 계속 남게 되어지는 거죠. 얘는 1,000원이고 얘는 800원이고. 그래서 요거 밑에 숫자로서도 그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잘 한번 의미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요 내용에 의해서 1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2장, 3장 두 개 챕터 같이 묶어가지고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